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날씨가 매우 더웠어요. 매우 덥고 완전히 푹푹 찌는 날씨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네, 서울에 비가 좀 내리면서 그래도 기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이 여름다워야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그냥 여름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그만큼 날씨가 매우 더워서 막 짱스럽기도 했었는데 좀 비가 와서 그렇지만 이번 주 화요일 날뭐 태풍이 또 온다라고 합니다. 많은 비를 동반하는 태풍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대비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네요. 네. 또 그 이후엔 또 굉장히 또 좋아질 텐데 아무쪼록 피해 없이 이번 주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카페에 질문 하나가 이제 종목 관련해서 좀 올라왔었고 주말 사이에 메일을 제가 두 개를 받았는데요. 좀 오랜만에 메일을 좀 받았는데 이제 내용이 저는 그 메일 내용이 참 좋아서 네, 소개를 좀 간략하게 말로 드리면요. 일단은 첫 번째 카페 종목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개별 종목이 고점에서 누가 팔아서 급락을 했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아주 답은 간단하죠. 비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올라간 이유도 비싸지만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사서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고 내가 비싸게 사서 손실을 보게 한다면 좋은 종목도 나쁜 종목이 돼버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비싼 구간에서 돌파라든지 그런 파동 이론을 접목해서 뭐 기술적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을 때나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잖아요. 삼산이라고 해서 쓰리봉, 뭐 삼고점, 쌍고점,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그게 정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신한인터텍이라는 종목 저는 참 좋게 보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라든지 종목 자체를 분석을 할 때라든지 차트도 보고 심리도 같이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일에서 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한 한 달 전인가 메일을 보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돌파 매매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메일이었고 자기가 그동안 매매했던 그 스타일을 되게 저한테 디테일하게 메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보다가 그거를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심플하거든요. 뭐 제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 자체에서 뭐 특별하게 기법이 있다든지 특별하게 뭔가 새롭고 뭔가 신기한 뭔가가 있고 이걸 알면 100% 성공할 수 있는 기법은 없다라는 게 제 첫 번째 답변이었고 모든 거는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네, 하나의 도구일 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서 가장 핵심은 돈, 즉 첫 돈이 얼마나 세게 들어왔고 그 종목이 대장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대장 종목이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섹터가 움직이는지 그 섹터가 왜 움직이는지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다 봐야 된다라는 게 제 답변이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서 그분이 뭐 자기가 매매했던 거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분도 한 달 동안 똑같이 연습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결국은 기법이 아니라 종목이다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썼는데 그 부분을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 시장에서 분명 기법이라는 거는 저는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그 기법이라는 거는 좋은 종목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결코 아무 종목에서나 그게 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겠죠. 그 기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돌파를 하면 뭐 특정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가 되는 것이고 눌림을 했을 때 직전 고점이 눌림이 되는 것이고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져서 올라갔을 때 그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자리가 또 눌림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러한 게 저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평선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른봉 이음봉 매매도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다 지지와 저항에서 파생된 하나의 말이기 때문이죠. 자, 서두가 굉장히 오늘은 길었던 것 같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은 실적에 악재보단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 지수보단 종목 섹터, 그리고 대형주에 집중해야 될 시장이다. 방산, 2차전지, 그리고 친환경, 그 다음은 뭘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여전히 방산, 2차전지, 그리고 친환경 필두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 다음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정부의 투자에 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다음 8월 달에 정부에서 부각이 될 만한 부분이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위에는 나스닥 지수인데요. 제가 차트로 캡처를 좀 해놨는데, 자, 엔벨로프 구간이죠. 지난번 12월달, 작년 12월달부터 저점을 만든 구간에서부터 엔벨로프로 찍었을 때 반등은 정확히 50%선 언저리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고점을 만든 구간에서 다시 저점까지 엔벨로프를 찍었을 때 지금 미 증시 조금만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반등의 50%까지 되돌림을 주는 구간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강하게 이탈했던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이 위에까지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신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트를 아예 그려서 나왔고요. 국내 코스닥 지수를 보죠. 미 증시보다는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난번 코스닥 지수도 똑같이 이렇게 빠졌을 때 거의 0.5에서 0.6 사이까지 반등을 했고 121선 이평선 부분까지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1차적으로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줄 수도 있겠으나, 정확히 말하면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장기 이평선인, 즉 경기선이라고도 하는 60일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돌리는 기조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도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지지 구간을 이탈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서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박스권의 상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심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올라가더라도 중장기적인 성격에서는 지금은 투자의 적기는 아니구나. 뭐 시장의 중심주 강한 종목군들 안에서 매매는 뭐 지수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겠지만, 지수와 함께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약간의 경계는 이번 주부터 좀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봉이 10개가 되는데요. 그 봉이 10개가 되면 이 장기 이평선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 정도 선까지. 지금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60일 이평선은 좀 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8월 중순경부터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생각하고 뭔가 종목을 사고 싶은데 그 종목이 너무 비싸다, 그럼 놔주면 됩니다. 좀 기다리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시장 중심주에 놀다가 또 좋은 종목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런 종목분들, 그리고 내가 일부 이번 하락장에서 종목을 좀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 8월 중순까지 해서 뭐 일부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놓는 전략도 개인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국내 증시 보면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하루였고요. 특히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시가에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추가 상승을 보이다가 전부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친환경이라든지 방산 섹터, 또 일부 뭐 종목군들 한해서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은 있었지만은 그 시세를 꾸준히 끌고 갔다라고 보기에는 금요일 날 아쉬움이 많았던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또 장중에 이렇게 밀리는 계단식 하락도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종목을 섣불리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부담되는 그런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진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중국 시장이 좀 하락, 여타 아시아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동반해서 국내 증시도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난 밤에 미 증시 굉장히 좀 강하게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존과 애플의 효과죠. 보시다시피 아마존, 애플, 뭐 테슬라까지 해서 이쪽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 업종, 은행 업종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나쁜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끌고 가는 시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그렇게 썩 영향을 많이, 주가에 대한 생각도 고민도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중국 시장이 크게 빠졌어요. 일단은 알리바바의 이 상장 폐지 가능성 이슈가 좀 나오면서 뭐 알리바바부터 해서 징동 등등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이 부분이 아마 월요일날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가 월요일날 미 증시의 상승에 의해서 시가가 떠버린다면 또 밀려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라고 해서 그렇게 환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주는 미국의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FOMC 금리 인상, 파월의 발언, 그리고 앨런, 바이든 발언 등 대형 이벤트가 많이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우려와 달리 시장이 안정을 찾고 미 증시도 국내 증시도 반등을 이어가주는 지난 6월의 하락을 일부라도 돌려주고 마무리가 된 듯한데, 국내 증시는 지난 7월 미국 CPI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며칠 있다 달러 인덱스의 사상 최고치를 찍는 시점부터 바닥을 잡고 반등하기 시작하였으며, 2주간 그래도 횡보 성격이 강하지만 꾸준히 우상향과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하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상당 부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간 시장의 비관적인 기조가 굉장히 많이 보였다면 다시금 시장의 긍정적인 시황과 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후 추가 상승에 그간 편승을 못했던 투자자들의 유입이 되면서 또 다시 단기 고점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는 조금은 차분히 시장을 봐야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8월의 중순을 가는 시점부터는 시장은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이게 진짜 피크아웃일까 하는 의구심, 그리고 경제는 마이너스를 쳐도 침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고용 등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강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신경을 쓴다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뭐 금요일 날은 안 간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주말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만 방문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뭐 러시아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소지는 아닌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 국내 증시 미 증시 상승에 따른 또 시가 갭 발생 이후 중국 증시 하락에 따른 동반 약세의 모습도 있었으나, 금요일 미 증시의 상승을 선반영하는 수급이 유입되면서 또다시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 나오며 양시장 일단 금요일날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기준 여전히 2차전지는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강세 플러스 자동차 업종이고, 반도체는 인텔의 약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빠지거나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대형주 기준에서 2차전지, 자동차,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서비스 업종은 네이버, 반도체, 방산, 친환경으로 연결된 고리를 잘 보면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시장의 상황이 언제든 변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방향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친환경, 미국 인플레이션법 통과 기대감이죠. BBB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인데요. 일단 반쪽짜리 통과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도 여전히 태양광 섹터 강세를 보였고, 이로 인한 테슬라의 강세도 있었죠. 테슬라의 강세라는 게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법안에 이 그동안은 20만 대 누적 판매를 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거 이슈, 그 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생산 물량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두 번째 내용까지 해서 그게 이제 2차전지 그 자동차 기업들을 강하게 끌어올린 이유가 된 거고요. 자, 태양광, 풍력 이쪽 섹터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저는 내년까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국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이 90%, 삼강 MNT도 전부 다 해외 매출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죽지 않는 섹터 같네요. 굉장히 강해서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저는 점심을 좀 일찍 먹었더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슈를 아예 놓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1시 좀 넘어서 사무실에 왔더니 이미 급등할 대로 급등해 있어서 금요일날 봤으면 아마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매매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방산에 손을 못 댔고 2차전지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 원전 섹터 8월에 일정이 다수 존재한다. 그 다음에 UAM 섹터는 지금부터 눌렸을 때 매수 관점에서 대응한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아까 봤고요. 시장은 아까 봤고, 일단 코스닥 지수를 다시 한번 놓고 보면 이 구간, 이 구간은 굉장히 잘 봐야죠. 이 구간,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니까 돌파라는 게 여기서 맞고 죽어버리면 안 되고요. 돌파를 한다는 게 갭으로 막 이렇게 들어 올려서 돌파를 해주면 이런 자리에서 눌리는 거는 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서 어중간하게 가다가 이렇게 밀리면서 또 고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어중간하게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이제 하락 추세가 연속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추세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지 않은 어중간한 장세 안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시장의 판단이다 생각이 듭니다. 종목이 이제 지수는 이렇고 종목은 다르기 때문에 종목분들 볼게요. 자, 지난주에 대성창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주말에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통 개봉 3일차 주말 토요일에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100만도 이렇게 찍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 갭을 드는 거는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휴가철이 좀 껴있어서 그런지 조금 과거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과거 첫 개봉 주말에는 99만까지 명량 때는 그렇게 관객이 좀 몰리기도 했었는데 이 점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도 명량 한산은 강하게 좀 가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날 저희도 다른 종목분들, 그러니까 친환경 종목하고 대성창투 두 종목을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했던 거고요. 4,050원에부터 이제 비중이 좀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량을 좀 모았고, 오후에 기대감이 살아있을 걸로 해서 물량을 더 채워서 일단 종가의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성창투는 매매를 다 끝냈고요. 이렇게 됐었죠. 여기에서는 매매 안 하고 이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딱 했는데, 이 지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예요. 이 구간이 이때의 이 저항을 돌파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4,050원 이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저는 대성창투는 대응을 해볼 만한 자리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태양광 종목군들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죠. 삼성전자 아직까지 특별하게 수급이 이탈하는 모습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갈 때 기관 매도가 조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일단 이곳에 상승 추세선에서 맞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있고요. 여기에 SK하이닉스도 이때 좀 돌파를 해놓고 이 윗구간에서 좀 내려오는 모습이죠. 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지 정도만 저는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가 되는지 정도만 보면서 SK하이닉스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해본다든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대형주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시장에서 가장 화려하게 거래 대금을 지금 터트리는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간 외인 할 거 없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40만원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해도 될 만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 박스권을 뚫었다 하기는 좀 그런데, 과거 SK 바이오사이언스 때가 약간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빼놓고 보유예수 끝나고 이렇게 막 올리는 모습들 등등, 시가총액이 매우 비싸지만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현대 중공업도 이 박스권을 만들고 돌리면서 올렸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하고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비싸건 싸건 그거는 둘째치고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종목을 보는 거고요. LG화학도 기관에서 집중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극재 관련해서 그런 기대감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 지점까지만 놓고 봐볼 생각입니다. 이 구간에서 얘도 추세를 돌리고 계속 올라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차전 중에 포스코 케미칼. 어제는 좀 공략을 좀 안 했고요. 아니, 못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못했고, 일단 이 구간에서 아직도 이 박스권 매물대 좀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조정이 온다면, 그리고 이 구간 강한 매물대가 존재했던 이런 지점까지 내려온다면 눌림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요. 바닥권에서 포스코 케미칼도 초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밀리게 된다면 하단에서 이 갭 구간을 돌파한 지점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5분봉으로 봤을 때 강한 거래가 터졌던 구간들, 뭐 이런 지점이라든지 이 하단 지점이라든지를 놓고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계약 규모라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들게 들어왔던 것 같네요. 자, 목요일날 상장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시가가 굉장히 따상 가까이 출발을 하면서 거의 10만원 찍었던 모습인데요. 금요일날 좀 자리를 돌려주었고, 주말 사이에도 폐배터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10만원을 돌파하는지 혹은 전일 고점을 돌파하는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좀 다소 1조다 보니까 좀 부담은 되는데요. 그래도 얘는 신규주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자, 태양광 하나 솔루션, 연 이틀 매우 강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570억이라는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일단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죠. 이 구간은 저는 좀 위험한 구간 같고, 중간중간에 눌림을 저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눌림으로 접근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자리까지 밀린다면 아마 눌림으로 저는 대응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눌림으로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아직 미국에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 진행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눌림으로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금요일날 매수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시가 갭 자체가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시가가 출발을 해서 굉장히 무서워서 접근을 좀 못했는데, 말 그대로 시가부터 강하게 쏘아 올려버렸고요. 굉장히 강하게 쏘아 올려버렸고, 그렇다면 이 말은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일 수밖에 없겠다, 혹은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는지.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딱 두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가 공략을 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여기 깨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 봐본다든지, 혹은 시가를 깨더라도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강한 파동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명에너지가 상한가에 갔는데, 지난번에도
태양광 이슈가 붙으면서 상한가를 갔던 이력이 있던지라 이번에도 상한가를 좀 갔던 것 같네요. 대명에너지가 아직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각을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갭이 뜬다면은 얘는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 관심은 가지고 좀 봐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친환경 섹터에서 CS 베어링, 저희가 CS 베어링은 매수를 해서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금요일 날은 종목을 CS 베어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던 거 올라와서 시가 갭이 꽤 많이 거의 6% 이상 들었길래 좀 매도를 했더니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단기에 10 몇 프로, 13%, 4% 정도 수익권이어서 뭐 잘 매도는 했던 것 같고요. 일단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위에 매물대가 좀 많아서 그동안 1등 종목이긴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실적 관련해서 뭐 삼강 MN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장기 박스권이 있는 종목군들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강 MNT 그리고 동국 SNC라는 종목이 일단 이 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돌파한 지점에서 이런 강하게 돌파한 이 음봉 구간에서 돌파한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서 지금은 친환경 풍력 섹터의 뭐 삼강 MNT, 동국 SNC 그리고 CS 베어링까지 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방산, 현대로템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저는 종목이 이 재료 소멸로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금요일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추세를 그리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세게 움직여서 이 구간을 보면은 과거 이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남북 경협으로 지금 올라왔던 구간이 이 자리죠. 그때 막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언저리까지 지금 막 올라오는데, 과거에는 워낙 종목 자체가 강했던 종목인지라 그런지 지금도 굉장히 좀 센 것 같아요. 이 구간이 돌파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돌파가 되더라도 위에 매물이 첩첩산중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밀린다면 5일선 매매로 지금부터는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수급 이탈이 전혀 없어서 밀린다면 5일선 구간에서 25,000원 초반권 정도 생각하면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현대 디펜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지금 거래가 터지는데 이 중기 박스 상단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당장 이게 이 구간을 뚫을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은 들어온 돈이 많기 때문에 또 돌파를 시킨 그런 6만원 구간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대형주에 정말로 많은 돈들이 쏠리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얘도 뭐 이슈가 나오자마자 6,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세가 좀 나오면서 좀 올랐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다라는 관점에서 금요일날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요. 자, 태양광 관련해서 OCI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전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종목군들이 시세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는 OCI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준봉이라면 이 지점이 깨지 않는 상태에서 OCI도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 구간 21선 기준으로 한 12만원 선 기준으로 OCI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OCI도 저희가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돌파로 봤다라고 봐야겠죠. 돌파로 좀 들어가서 원래는 12만 7천원까지 갈 걸로 좀 봤는데 그렇지 못해서 중간에 좀 밀리길래 나머지는 익절 처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섹터 몇 개 좀 보면요. 자, BHI라는 종목이 원전 안에서는 가장 지금 강력한 파동을 좀 그려주는데요. 구간이 굉장히 높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구간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과거 이 구간에 거래량 터진 건 저는 의미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자리인데 지금이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이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구나
근데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만 붙이면은 저는 충분히 뚫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수주 잔량이 4천억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이 재료만 붙여준다면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잘 적절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진 동반해서 지금 다 좋은 모습이죠. 종목군들이 밀리기만 기다리면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오르비텍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아마 또 다시 핵폐기물 관련된 고준위 방위물 운반, 저장기술 R&D 투자 관련된 재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밀렸을 때 일정 부분 또 물량을 끌고 가보시기를 네, 바라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나쁘지 않게 좀 발표가 되었네요. 3천억 정도 발표가 되면서 금요일날 일부 돌리는 모습인데, 최근 시장 보면 워낙 대형주 장세고 대형주가 좋다 보니까 두산도 호재만 있다면은, 호재만 발생한다면은 지금 10초짜리 종목군들을 그냥 뭐 쉽지 않게, 심심치 않게 10% 10%도 아니고 20%씩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전의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금요일 날 이 종목에서 손절을 살짝 했는데요. 갈 걸로 생각하고 돌파로 들어갔다가 뭐 한 1%대 정도 손절을 반등할 때 좀 잘라내 버렸는데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금 관심은 가지고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봐도 봐야 될 것 같고, 신화 인터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카페에서 질문을 주셔서, 이게 저도 이 종목을 뭐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민감하게 뭐 말하고 그러기가 참 그런데요. 이 구간에서 매수는 이 구간에서 좀 잡아놨어요. 이 구간에서 좀 잡아놔서 약간 물려 있었다가 올라올 때 5,400원 정도 해서 이 구간에서 저는 제 생각대로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요. 왜냐, 일단 종목이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이 굉장히 높은 자리는 누가 봐도 맞잖아요. 굉장히 높은데 이 지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돌파라는 거는 이 꼬리까지 물량을 다 먹고 한 번 돌파하고 두 번 돌파하고 세 번 돌파할 때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위에까지 트라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뚫리게 되면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큰 틀에서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는 매도가 맞다라고 보여줬고요. 이 대량 매도 나오고 그런 거를 사실은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뭐 누가 팔았고 이걸 맞출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 주포가 아닌 이상 저는 맞출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뭐 예측도 안 되는 거고, 나중에 밀리면은 저는 아마 4,000원 이런 라인에 온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혹은 뭐 이런 구간까지 온다면 또 관심을 가지고 봐볼 생각이네요. 결국 스마트 글라스는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진행이 될 사항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UAM 테마인데요. 지난번 국토부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반짝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지금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눌리면은 21선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 달 어느 순간에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시간에 급등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한 번 정도 올렸을 때 9,000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이미 주가는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그 힘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힘이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한신기계라든지 종목군들 이런 거죠. 뭐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가 뭐 이런 구간이라고 볼게요.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직전 고점 올라오고 하는 이런 모습. 뭐 일진 파워가 예전에 원전으로 투현상 쭉 갔다가 쭉 밀었다가 뭐 이슈 나오면서 다시 직전 고점 올리는 모습, 이 박스 만드는 모습, 이런 게 저는 UAM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UAM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시장 다들 잘 대응하시면서 뭐 또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월요일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뭐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장중에 거의 매매는 안 할 것 같아서 뭐 영상 올릴 수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시장 잘 대응하시면서 8월에 시작, 네, 아주 활기차고 행복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